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간에는 행복한 부부생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남편의 행동이나 또 아내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백년해로 우리가 많이 쓰죠.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어간다. 여기 해로 할 때 해자가 함께 해자고 늙을 노자예요. 그러니까 함께 늙어간다. 100년 동안을 함께 늙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해로 동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은 같을 동자에다가 구멍 혈자,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같은 무덤에 묻힌다. 이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강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녀관계에 대한 글과 만화를 그려서 우리에게 공감을 많이 주는데, 그 옆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았다. 자신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30대 주부에게 물었다. 보나마나 시어머니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같이 사는 남편이란다. 100명의 주부 가운데 65%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내 스트레스의 주범이 그렇게 죽을 만치 사랑했던 남편? 나는 뻔뻔스러운 남편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남편은 활짝 웃고 있었다. 우리 남편들 속도 없는 거죠. 처음에는 다 어디 한 구석이 좋아서 그래도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남편은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한 것은 일생일대 실수였어. 아내는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과 결혼하다니.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물론 종말론적으로 조금 이게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러나 그냥 이 말씀대로 봐도 공감할 만큼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강춘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그 만화를 그린 사람이 자기는 자기 아내 이름을 휴대폰에다가 왼수라고 하고 다닌대요. 아내 이름을 쓰거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왼수. 근데 어느 날 아내는 자기를 뭐라고 저장해놨을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소갈딱지라고 해놨더래요. 세계적인 남녀관계 전문가인 앨런 바브라 피즈 부부가 부부 생활의 첫 계명은 남녀 차이의 인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것이 비극의 씨앗인 거죠. 부부 생활의 제1신조는 남과 여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물론 남자 중에도 여자 같은 분이 좀 계시고 여자 중에서도 남자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예요. 이 남녀 차이를 그린 몇 가지 그림들을 보면, 여자는 길을 지나가다 딱 마주치면 하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눈은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신발이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까지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냥 눈만 서로 마주치고 하이 하면 끝이에요. 이게 여자가 굉장히 세심하고 복잡해요. 저희 이제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나둘씩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이제 그 친구네 집을, 우리 목사님들 친구네 집을 이렇게, 우리 7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잔치를 하고 밥 얻어먹고 오는데, 저는 가서 이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먹고 이제 놀다가 오면 그냥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그거밖에는 몰라요. 딴 얘기만 하다 오니까. 그런데 이제 오면서 집사람이 들려주는데 뭐 그 밤에 지통이 와가지고 12시 이전에 입원을 하면
하루 입원비가 더 나온다고 12시 넘기를 기다리다가 화장실에서 나왔대 얘기가. 뭐 그런 이야기 몇 킬로가 됐는지 뭐 별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자세히 알지, 벌써 이게 그 감지하는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또 남녀의 심리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여자는 저렇게 날씬한데도 자꾸 자기를 뭐래요? 저렇게 뚱뚱하다고 자꾸 살쪘다는 거예요. 살도 안 쪘는데도 살쪘대 여자들은. 남자들은 저렇게 배불뚝이가 되는데도 지가 멋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저렇게 늘 착각 속에 살아요. 이건 여기 제니 다로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 그 책 이름이 그 마케팅 투 우먼 그랬으니까 여자를 겨냥한 그 마케팅이 소용이 없는 이유, 뭐 그런 뜻이에요. 거기 보면 지금 저 빨간색은 여자거든요. 근데 여기가 입구예요. 요 위에가. 지금 백화점에 가서 이 갭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바지나 브라우스를 파는 그 옷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바지를 하나 사오라는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근데 남자는 딱 들어가서 갭에 가갖고 딱 사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총 6분 걸렸고 돈은 33불, 한 35,000원 정도 썼어요. 여자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다 여자가 지나간 자리야. 그래서 결국 이제 가서 사긴 샀는데 3시간 26분이 걸렸고 876불, 한 90만 원 썼어요. 예,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시장 하나를 보는데도 다르다. 저도 이제 절대로 제가 시장을 안 갑니다. 우리 어머님이 뭐 부엌을 들어가거나 저보고 가서 어디 가서 옷을 사 입거나 이걸 못하게 저는 길렀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아이고 내가 시장을 왜 가냐고 안 갔거든요. 근데 그날은 무슨 신이 내렸는가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따라갔어요. 동대문 시장을 갔는데 쭉 들어가니까 전부, 제가 이제 양복 한 벌하고 와이셔츠를 사러 갔는데 전부 다 와이셔츠 양복만 걸려있는데 아무 데나 가서 딱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한 집에 가서 다 입어보고 저는 또 입으면 절대로 벗어 사야지 이거 못 벗어요. 근데 집사람들 옆집을 또 가보지. 그래가지고 결국 1층을 다 뒤지고 2층을 다 뒤지고 결국 사기는 내가 처음에 옷 입었던 데 와서 샀어. 근데 저희 집사람이 둘째를 낳고 허리 디스크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지금까지 디스크를 앓거든요. 근데 시장을 가니까 2시간이 지나도 허리도 안 아프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래 성령의 감동을 받는 모양이야. 내가 그 다음부터 절대로 시장 안 따라간다. 그래서 요즘 그 남자들이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요즘은 막 그 시장에 가보면 어떤 큰 마트는 남편들 노는 데를 따라 만들어놨죠. 거기서 놀고 있다가 이제 올 때만 같이 오라고.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시장을 보는 데도 다르다. 실제로 이제 실제는 다른 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의 라지니 버마 교수 연구팀이 949명의 남녀의 뇌 영상을 찍어봤더니 뇌 구조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게 밝혀졌어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남자는 뇌를 쓸 때 좌우뇌 안에서만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뇌를 쓸 때. 근데 여자는 좌우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을 할 때도 남자는 한쪽 뇌를 갖고 말을 하는데 여자는 양쪽 뇌를 쓰기 때문에 말이 따따따따따따따 나오고 남자가 말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뇌 두 개로 덤비는데 어떻게 이겨 이걸. 그런데 남자는 이렇게 좌뇌면 좌뇌, 우뇌면 우뇌 내부 연결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 인지와 통합 행동에 적합하다. 그래서 남자는 지도를 잘 보고 차 주차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 내반, 좌우 내반구 안에서 연결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과 직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회성에 적합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쉽게 사람을 사귀어요. 그러니까 이를교회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여자 전도사를 두는 이유가 여자 전도사들이 사람을 쉽게 사귀고 전도를 잘해요. 남자보다 훨씬 잘해요. 그런데 손해가 주로 이제 우리 본능을 다스리는 부분이잖아요. 그 손해는 반대로 돼 있어요. 남자는 좌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처리와 감각 운동 또 운동 속도가 우수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지도를 잘 보고 주차를 잘해요. 근데 여자들은 내부 연결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강하고 언어, 말을 잘하고 얼굴 기억을 잘하고 추론 속도, 직관이 뛰어나. 그래서 여자는 못 속여요. 제가 밖에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현관을 열기 전에 이렇게 미소를 짓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기분 좋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그냥 말도 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서재 가서 책 좀 보다가 이제 잠자리 딱 누우면 집사람이 옆에 딱 누워서 여보 오늘 당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 근데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있었구만. 말해봐. 아니라니까? 있었어. 여자는 이 직관이 뛰어나요. 그래서 남녀 간에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의 기본 욕구는 인정, 칭찬, 존경. 여자는 사랑, 공감, 보호예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뭐 부부싸움 하는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유독 제 아내한테는 참 잘하셨어요. 그 같이 사는 동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아버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당신은 별로 도움이 안 된대. 아버님이 낫대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한테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님 저는 저 사람 없이는 살아도 아버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사람이 작전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바쁘고 이제 아버님은 집에 계시니까 어차피 이렇게 물을 갈 때도 저기 이렇게 물 저 정수기 여기도 이렇게 위에 물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 여자가 못 들어올리거든. 이게 천사 이제 아버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집사람이 그거 이렇게 딱 갈아주면 옆에 서 있다가 탁 하고 물이 이제 착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고마워요. 저는 저 사람 없이는 살아도 아버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막 힘이 어깨가 힘이 들어가가지고 아버님이 뭐 부엌 좀 한번 닦아달라고 그거 다 걸레질 해주시고 하여튼 며느리 말이라면 잘 들어요. 물론 며느리가 이뻐서도 그러지만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아버님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기본 욕구예요. 이게 남자를 부르려면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자꾸 어떻게 돼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내는 사랑, 공감, 보호인데 제가 이제 결혼 초기에 저는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책 보기를 좋아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놀러 갈 줄도 모르고 취미생활도 거의 없어요. 그저 앉아서 연구하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결혼하고 초기에 우리 집사람은 조금 외향적이고 저는 내향적이에요. 꼭 만나면 그렇게 만나거든요. 저는 음식점도 이렇게 몇 군데 먹어보면 맛있는 집하고 맛없는 집을 딱 기억해놨다가 맛 있는 집만 가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데가. 왜냐면 밥도 얼마 안 먹는데 괜히 딴 데 갔다가 맛없으면 손해니까 입증된 데만 가. 근데 저희 집사람은 똑같은 걸 싫어해. 오늘 이 집 먹었으면 저 집 가서 먹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맛없으면 어떻게 그러면 그냥 먹어봐야 또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새로운 걸 찾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집사람이 불평하고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50대까지는 일단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50이 넘으면 당신을 위해 살아주겠다. 근데 50 넘으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은퇴한 다음부터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은퇴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힘들어해요. 아버님이 도와주고 어머님이 도와주는 걸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집에 가면 상견 안 하던 설거지도 좀 해보고 또 안 하던 방청소도 해주고, 그것이 여자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한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이게 저는 여자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어마어마한 걸 해줘야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국 여자가 원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관심이에요. 큰 것이 아니라 집사람이 내가 이렇게 자다가 물을 마실 때 내가 목말라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꼭 물을 마신 다음에 집사람이 어떤 온도를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제가 렌즈에다 데워가지고 그걸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저에 대해서 또 고마워해요. 이게 그 작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제가 조금 더 빨리 이걸 깨달았더라면 30대, 40대에 있었던 부부싸움이나 갈등을 훨씬 더 줄였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끙 소리를 내며 한다는 말이, 힘들면 말을 하지 이 사람이. 저도 이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40년 쌓인 감정의 본물이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그 소리입니다. 힘들면 말을 하라고. 하지만 사랑이 뭐고 정이 뭔가요? 상대의 처지와 마음을 알아주는 것 아닌가요? 말하기 전에 살펴주고 챙겨주는 것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여자분들, 이 여성분들이 거의 다 이해하시죠? 이게 저는 집안에서 큰 소리 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자주 다퉜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한테는 집에서 싸우지 말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1년 내 가도 감정 변화가 거의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집사람은 이 감정의 폭이 커요. 어떤 때는 한도 없이 좋다가 어떤 때는 한도 없이 떨어지다가. 제가 이제 집사람이 화를 내고 그러면 늘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그걸 진작 얘기하지. 이게 자기가 그걸 싸놔서 그렇다는 거야. 싸놓지 말고 진작 얘기하지. 그럼 집사람 뭐라고 하면, 자기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가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사랑은 뭐냐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처제가 저한테 선물한 책이 여자는 졸고 있는 남자를 증오한다, 저 책이에요. 근데 여기 이 책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애할 때는 남자가 자동차 앞에 딱 서면 남자가 득달같이 와서 문을 탁 열어주더래요.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나가게 됐는데 문 앞에 섰더니 남자가 쳐다보더니, 너 왜 그래? 너 팔 부러졌니? 그러더래.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곁에 있지 않으면 언제나 아쉬워한다. 곁에 있어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서 눈길을 주지 않으면 허전해한다. 여자는 졸고 있는 남자를 증오한다. 저 졸고 있다는 뜻이 뭐죠? 관심이에요, 관심.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청소를 해주고 쓰레기를 버려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작은 거예요. 물 떠다주고. 그런데 아내는 그런 데서 엄청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사랑할 때 뭐 큰 집을 사주고 뭐 백화점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을 눈뜨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 건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외출을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할 때는 제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 일부러 아내 타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기다려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남들 보는 앞에서 문을 탁 열어주는 거. 그런 것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배려 방식인데,
남자는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대신 여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는 수선사가 되려고 하는 대신에 남편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서로 전화한 건데요. 이제 여자가 남편한테 남자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려. 그래? 배터리 나간 거 아니야? 라이트는 켜져? 어제까지 제대로 됐는데 왜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지? 엔진 트러블이면 곤란한데 일단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거 확인해봐. 라이트는 들어와? 아이 참, 나 약속 있는데 차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 큰일이네. 라이트는 켜져? 아, 어제는 분명히 어제는 괜찮았는데. 그래, 라이트는 켜져? 왜? 아, 시동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배터리가 나가서 그러는 걸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이야? 자동차 배터리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보라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니, 화 안 냈어. 어서 해봐. 화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잘못한 거 없어. 괜찮으니까 어서 해봐. 뭐가 괜찮은데? 배터리 말이야. 지금 차가 중요해? 지금 사건은 여자가 약속 시간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죠? 단순한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 남자 여자가 각기 자기 말만 할 뿐 상대방의 말은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남자는 계속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지금 차가 고치고 안 고치고가 아니라 내가 약속 시간에 가야 되는데 늦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차에 대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걱정하는 것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여자의 기본 욕구는 공감이라고 그랬죠? 당신 늦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그 여자를 달래주고 나서 이제 고장을 찾으려고 하면 여자가 그 말이 들려. 지금 여자는 걱정이 앞서 있는데 남자는 해결책만 제시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늦게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학생 때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과 2학년 때, 그때 이제 나이가 30인데 이제 제가 학생이니까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해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고 이제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음악을 타고난 아이와 음악성이 없는 아이가 피아노 연습하는 데서 들리더라고. 같은 노래를 쳐도 음악성이 없는 애는 나리 나리 개나리 이렇게 쳐요. 근데 음악성이 있는 아이는 같은 피아노를 치는데도 나리 나리 개나리 이렇게 음악을 타. 근데 이제 그 음악성이 없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계속 같은 데서 틀리는 거예요. 이 집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야 하고 집사람이 먼저 이렇게 쳐주고 치라고 그래. 또 틀려. 근데 집사람이 그날따라 목소리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들어볼 때 저거 위험하다 했는데 두세 번 그러더니 갑자기 여보 하고 나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갔더니 막 바깥으로 뛰어나가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다친 줄 알고 저도 막 쫓아나갔더니 교회 마당에 가더니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숨이 안 쉬어진대. 숨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주물르고 물을 갖다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괜찮아졌어요. 3일 있다가 이제는 막 손이 이게 막 틀어지네 이게.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근데 뭐 심전도 검사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그래서 또 돌아왔어요. 일주일이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시부모님 모시고 아들 낳아서 키우고 공부하는 남편 위해서 지금 피아노 레슨해서 돈 벌고 또 교회를 맡아갖고 이제 나이가 있어갖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사택에 살았거든요. 이 교회 사모 노릇을 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거예요. 그 병원에서 여러 번 검사해도 이상이 없으니까 정신과를 가요. 그래서 그 의사하고 한 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더니 의사가 저를 들어오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더니 의사가 지금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가끔 좀 여행도 가시고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하래요. 제가 알았다고. 이제 차를 딱 태워갖고 오다가 집에 오다가 이제 한적한 곳에 차를 딱 세웠어요. 당신 스트레스 받는다며? 뭐가 힘들어? 부모님 모시는 게 힘들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니 지금 당신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애기도 봐야 되고 교회도 돌봐야 되는데 부모님이 도움이 된대. 그러면 내 뒷바라지 하는 게 힘들어? 그만두고 목회 나갈까?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늦게 공부한 거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나가야지.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아니 의사가 당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왜 몰라? 그랬더니 울기만 하는 거야. 사실 그때 저희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예요. 당신 힘들지? 이렇게 레슨 안 하고 힘들었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건데 저는 자꾸 뭐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아내가 그런 고통을 겪을 때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호르몬 때문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 남성들이 더 여성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경쟁적인 성격을 만들며 고통, 공포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서럽게 울어도 남편들이 잘 위로를 못하는 이유가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공감, 동조 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가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 남성 호르몬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남편이 공감하지 못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 아, 저는 뭐 호르몬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남편은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성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 삶이 힘든다고 말할 때, 자식들과 관련해서 뭔가 속상한 얘기를 할 때 우리 남자들은 보통 그게 나를 비난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내 힘든 걸 좀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알아달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내가 어떤 사실 이야기를 염두에 두지 말고 아내가 표현하는 감정을 드려야 돼요. 힘들다, 짜증난다, 화난다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감지해가지고 그걸 반복해주는 거예요. 당신 힘들었어? 당신 화났어? 이러면 그 말로 모든 게 끝나.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 감정은 무시하고 자꾸 뭐 어떻게 제가 한 것처럼 해결책만 제시하는 게 여자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수선사 노릇을 하려고 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냥 막 짐을 빨리 싸느라고 봄이라고 넥타이 밝은 거 가져왔는데 입어보니까 우리 집사람 또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집사람은 이제 제가 옷을 잘 이렇게 색깔을 못 맞춘다고 날마다 뭐라고 해. 그래서 제가 집사람 없는 데서 매요. 그럼 이제 또 넥타이 잘못 맸다 그러면 이제 맸어 이제 얘기하지 마. 내가 그러거든. 근데 이제 그 아내는 사실 나를 사랑해서 남편이 더 멋지게 옷을 입으라고 해주는 말인데 남자는 또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틀렸다는 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자존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남편들은 존경과 칭찬, 인정을 먹고 산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도 남녀가 달라요. 남자는 동굴 속에 들어가고 여자는 소파에 앉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제가 전에 진주에 갔는데 이 부부 세미나를 하고 1년 후에 그 지구연합 소풍이 있었어요. 강사로 다시 출빙돼서 갔는데 한 여집사님이 다 인사가 끝날 때까지 옆에 서 있어요. 다 인사가 끝나고 나니까 제가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꼭 감사를 표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감사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예배소 수장님이셔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신도 목회를.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싸웠대. 교인들한테 창피할 만큼. 근데 자기가 이제 늘 싸웠던 게 뭐냐면 농사를 짓고 사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꼭 어려운 일만 있으면 말을 안 한다.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는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문제만 있으면 그렇게 말을 안 한대. 자기한테 말을 안 해준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자기를 무시하나.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말을 걸면 결국은 부부싸움이 돼가지고 항상 싸웠대요. 그런데 남편들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이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걸 저한테 배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말을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그러면 남편은 혼자 해결책을 찾거나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면 자기가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여자들은 직관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일이 있다는 걸 알거든. 자꾸 물어보니까 되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화를 거기다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자는 여자대로 또 서럽고 그래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에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동굴 본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 집에 와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낚시를 가서 있거나 또 가서 운동을 하거나 TV만 하루 종일 돌리고 있거나 이건 다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놔둬야 돼요. 근데 제가 어머님하고 살면서도 이렇게 아버님이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머니가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밥도 안 먹고 좀 문 앞에 나가서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아버지가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또 이제 아버님이 텔레비 보면 또 장로가 성경을 안 보고 TV만 본다고 잔소리하고 하여튼 이렇게 달달 볶아. 그리고 아버지가 안 들어오면 또 나가서 이렇게 기다려. 그래서 내가 어려서 나도 같은 남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좀 아버지를 좀 편안하게 놔두지. 아버지를 이렇게 달달 볶고 그렇게 싫으면 안 보이면 편하게 지내지. 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이렇게 기다리는가.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 있고 싶어하고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요?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 여자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부부야 왼수야 여기 보면 돌부처 남편 입 꽉 다물고 있는 부처님. 그래 난 매일 아침 저녁 식탁에 남편이 아닌 돌부처님하고 식사를 한다.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왼수 남편 또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일요일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편. 이 쓰레기 봉투에 천어 같이 버렸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 여자에게 대화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마크 리버만이라는 학자가 이걸 다 합쳐봤어요. 남녀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단어 수가 여자는 7,000에서 약 5만 단어까지, 남자는 2,000에서 2만 5천 단어.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두세 배 정도 더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자는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사람하고 관계 서로 간에 대화를 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뭐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의사소통하고 성의예요. 이 두 가지만 잘 되면 살아요. 그래서 부부 대화법을 따로 배우러 다녔어요. 1년 6개월 동안 수원여대 거기만 이 자료는 미국에서 나온 건데 거기만 자격증 가진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배웠는데
그때는 이제 방학 때 선생님들만 모여서 하는데 집사람이 교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사님만 같이 갔어요. 다 선생님 부부예요. 근데 이제 기초 심리학이 끝나면 이제 말하는 법하고 듣기법을 배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습을 할 때 한 사람은 말을 하고 한 사람은 들으면 주변에 다른 부부가 뺑둘러 앉아갖고 체크리스트를 들고 말하게 하는 사람은 배운 대로 말을 하는지 듣기는 배운 대로 듣는지를 이제 점수를 먹이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재밌는 거 봤어요. 실습하다가 진짜 부부싸움이 나는 걸 봤어요. 거기서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 여간에 와서 자면서 제가 그랬어요. 참 꼴불견이다. 그 실습하는 자리에서 부부싸움을 다 하냐? 그래서 우리는 좀 쉬운 거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저희 아들을 이렇게 깨우는 문제를 갖고 하기로 했어요.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말을 하고 저는 듣기를 하고 집사람이 이제 거기 우리가 연습한 대로 여보 저하고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아침에 당신이 아들을 좀 깨워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기왕 당신이 밥하려고 일찍 일어났으니까 당신이 깨우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시성이는 한 번 깨우면 안 일어나잖아요. 뭐 3번, 4번, 5번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도 몇 번 얘기하고 이걸 확 걷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짜증이 나서 목소리가 결국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때 갑자기 목소리가 팍 올라가더라고. 어머니가 싫어하시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조금 위험하다 싶었는데 시어머니 얘기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대본에 없던 얘기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하다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같으면 그만해 이러는데 그 듣기법은 드려야 되거든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속에서는 창피해 죽겠고 그런데 일단 당신 그것이 걱정됐어? 더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끝났는데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네. 내가 더구나 다른 선생님들 다 목사님 많은데 이게 목사님이 이게 뭐야. 끝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나가서 차에 탔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혼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차도 못 타고 이제 운전석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갖고 얼른 타! 그랬더니 여보 당신 화났지요? 그래. 제가 이 사람아 그 실습하는 시간에 울고 불고 그게 뭐야 도대체 창피하게. 그랬더니 죄송해요. 제가 시어머니 얘기하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줬대. 결혼해서 지금까지 처음으로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가지고 자기가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나한테 시비를 거네. 그때가 결혼 한 10년 차 이때쯤인데 이게 아무 일도 없다가 어느 때가 되면 말꼬투부리를 잡아가지고 시비를 걸어. 그래 부부싸움이 한번 시작이 되면 새벽 1시, 2시, 3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이제 그러고 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면 또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또 그러네.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싫어했었는데 자기가 치료가 됐대. 그래서 치료가 됐어? 그럼 됐어. 다. 그럼 이제 끝났는데 그때부터 한 3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 3개월 지나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신경질을 탁 내길래 그때 한번 효과를 본 걸 기억하고 제가 받아줬어요.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얘기 들어주고 나니까 한 4, 5개월 동안 또 그게 없어요. 이러더니 나중에는 부부싸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왜냐면 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들어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게 회사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20분 길어야 30분이면
딱 얘기해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20,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여자 집사님들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도대체 시어머니 때문에 얘기하는지 남편 때문에 하는 건지 애 때문에 하는 건지 몰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깨닫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기본이 2시간 정도 해야 이것도 간략하게 한 거야. 그런데 여자들은 우리가 남자들이 보통 듣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뻔한 얘기고 또 내용도 듣다 보면 뻔하니까 보통 끊어요. 알았어. 잠깐. 당신 그러니까 이렇단 얘기지? 이렇게 하지만 여자들은 자기 얘기를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 말면 그 다음 얘기 그 얘기 또 하고 다음에 할 때 또 하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다 들어주고 공감해 줘야 그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근데 그게 아니야. 저도 처음에는 이제 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아내가 생각할 때는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어준다는 생각이에요. 어머니는 때때로 며느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어머니 집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머니는 또 제가 며느리 편을 든다고 생각해요. 그래 두 여자한테 공격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을 할 때는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에요. 그냥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걸 남편이 좀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자가 말을 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잘 이렇게 드러났다가 당신 참 그래서 화났겠네. 아이고 당신 그래서 속상했겠네. 그것만 공감해 주면 아무 해결책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고 다 끝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때도 남자는 사실 전달 위주의 언어를 쓰고 여자는 감정 표현 언어를 써요. 엘저는 시드니는 여자의 입으로 부정하는 것은 부정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름이 돼서 해수욕을 해변가로 놀러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지금 뱃살은 막 겹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남편한테. 여보 어때? 이렇게 입으면 덜 뚱뚱해 보이지?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대답을 잘해야 돼. 우리 남편이 이때 오답을 얘기하면 그날 이제 여행은 다 망치는 거예요. 첫째, 용서 못할 대답이 있어요. 아니, 이거 뻔한 거짓말이야. 응, 이따로 맞아 죽어요. 근데 우리 남편들은 참 어렵잖아요. 아니도 안 되고 응도 아니잖아. 글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거야. 그 외에 무슨 답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같기도. 그게 맞아 죽는다니까 정말. 옆에서 옆구리 벌써 팔꿈치를 치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정답을 몰라갖고 안 싸울 싸움을 싸우고 여자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정답 알려드릴까요? 정답은 우리 남편들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뭐가 뚱뚱하다 그래? 나는 지금 자기 정도가 제일 좋더라. 아니면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괜찮아. 자기는 멀리 봐도 예쁘거든. 여러분 여자들이요 자기가 살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남편한테 이렇게 입으면 덜 뚱뚱해 보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뭐가 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미용실을 갔다 왔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남편한테 저희 때 퇴근했는데 여보 나 머리 이상하지? 요때도 뭐요? 이제 이왕에 고칠 수는 없어. 근데 남편이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깎았어? 이건 치명타예요. 아무리 이상해도 머리 괜찮아 당신한테 어울려. 아내가 안 어울리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남편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한 사람한테라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다 30대 때 얘기예요. 이제 일요일 날인데도 일이 바빠갖고 막 서재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자꾸 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또 닫고 조금 있다 한 시간 좀 있다도 열어보고 또 닫아요. 세 번째 열었을 때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왜 무슨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주저하더니 당신 오늘 바빠요 그래요. 지금 일이 많네. 그랬더니 좀 주저하더니 오늘 점심 때 자기하고 둘이 외식을 하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바쁜데 외식 나갔다 오려면 한 2시간은 걸릴 거고 그래서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차 타고 가지 말고 걸어서 이 동네 뒤에 가서 먹재요. 그러면 1시간 이내면 될 거라고 그래요. 그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오늘 잘못 걸리는 날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결단을 내렸어요. 집에서 먹으면 15분이면 되는데 1시간 시간 내자. 12시 반쯤 되니까 집사람이 문을 탁 열더니 가재요. 나와보니까 부모님 애들 밥 다 먹이고 싹 치워놨어. 제가 이제 나갔더니 제 팔짱을 딱 끼는데 저희 집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걷는 발걸음이 틀려요. 여기 따라오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 둘이 이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순두부를 2개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신문이 있겠는데 신문을 펴놓고 봤어요. 그러다 이제 밥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먹읍시다. 그리고 수저를 들었더니 집사람이 저는 안 먹어요. 얼굴을 보니까 삐졌어.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내가 말 한마디 한 게 있어야 뭐 삐질 게 있지. 그 밥을 먹으면서 아무리 내가 아까부터 한 말을 다 뒤져봐도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밥을 혼자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는 이제 나대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네. 아니,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었는데 왜 화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서가지고 아니 당신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었잖아. 왜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내가 뭐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밥 먹자고 한 줄 알아요? 지금 내가 너무 외롭고 당신이 필요해서 그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당신을 찾아가고 싶어서 이제 맨날 애들한테 뺏기고 시부모한테 뺏기고 그러잖아요. 일에 뺏기고. 그런데 그 시간에 10분을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집사람하고 식당 가면 절대 TV도 안 보고 집사람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 남자는 사실 전달 위주의 언어를 써요. 밥 먹자고 했으니까 밥 먹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감정 위주의 언어를 쓴다고 그랬죠. 이게 밥 먹자는 속에는 수많은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외로워요.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여자가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번역을 해가면서 그 속에 수많은 의미가 있다는 걸 감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도 물론 그렇게 돌려서 감정을 표현한 걸 남자가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남자가 90%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직접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옆구리 찔러서 절 받기는 싫죠. 알아서 해주면 더 행복하지만 못 얻어먹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 생일만 되면 장갑을 사오네. 이 장갑은 많아요. 근데 이번 생일에는 예를 들어서 머플러를 하나 받고 싶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머플러 이번 생일에는 머플러 사와요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여자들이 나 장갑 많은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게 엉뚱한 거 사오거나 똑같은 거 사오거나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 남편들이 연애할 때를 빼고는 아내의 감정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더 빨리 죽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친밀감입니다. 남편은 다가가기와 자유독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자는 다가가기가 오르락내리락만 해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아내한테 다가가요.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성관계를 갖고 싶을 때도 있고, 하소가 되면 남자는 즉시로 자유독립을 걸망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놀다가 또 아내가 그리워지면 또 아내한테 다가가. 평생을 이러고 살아요. 근데 아내는 남편하고 일단 결혼을 딱 하면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친밀감이 더 보고 싶다가 덜 보고 싶다가 더 같이 있고 싶다가 좀 덜 보고 싶다, 이것뿐이지 평생을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남편은 아내한테 갔다가 일로 갔다가 아내한테 갔다가 친구한테 갔다가 아내한테 갔다가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타고난 본능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남자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먹고 살라고. 아니 남자가 결혼해갖고 일은 안 나가고 맨날 아내하고만 붙어 살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되면 너는 빨리 가서 돈 벌어와라. 그래야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유독립을 갈망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남편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방에서 같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고 산다는 걸 알고 시간을 조금씩 내서 아내에게 계속 관심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직장에 가서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카톡을 보내주고. 지금 제가 원주에 들어가서 아내는 이제 딸하고 아직 시집안 딸이기 때문에 서울집에서 살고 저는 이제 원주가 살거든요. 집사람도 직장 다니고 저도 직장 다녀요. 집사람도 혼자 있고 나도 혼자 있어. 근데 만나면 근데 전화는 제가 딸마다 합니다. 집사람은 1년에 가도 자기가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한두 번밖에 없어. 내가 맨날 전화해. 그런데도 만나면 불평이 많아.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도 혼자 있었고 나도 혼자 있어. 당신도 직장 갔고 나도 직장 갔고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고. 내가 전화했고 당신은 전화 한 번도 안 했고. 그래도 왜냐면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큰 걸 안 해주더라도 늘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톡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하트 하나만 보내줘도 그렇게 좋아하고, 이 하트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말래. 자기한테만 보내. 나는 그냥 생각도 없이 찾아가고 보내는 건데도 여자들은 그런 거 하나에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에게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성 문제인데, 남자는 성관계를 함으로써 사랑을 확인하고 여자는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성적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사소통하고 성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 성 문제를 잘 다루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상담을 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성 문제를 별도로 공부를 다시 했어요. 남성은 성과 사랑이 별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o sex, no love예요. 근데 여자는 no love, no sex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남자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남자는 사랑이 인생의 일부지만 여자는 인생의 전체예요. 남자는 육체적 필요에 의해서 성욕이 출발하지만 여자는 감정적 필요에 의해서 출발해요. 우리 남자들은 정액이 차면 자동으로 아내가 그리워지게 돼 있어요. 정액이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차거든요. 그러면 배설 욕구를 느껴요. 근데 여자들은 혼자 사는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극을 받거나 누가 건들지 않으면 아무 욕구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성관계를 하더라도 감정적 필요에서 감정적으로 뭔가 위로받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성욕 때문에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성욕을 느끼는 기간이 물론 있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시각적 자극에 예민하고 여자는 촉각에 예민해요. 물론 여자는 청시 후각 다 영향이 있어요. 여자는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화장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입는 옷이라도 수술고 나면 빨리 버리고 새로 사 입으세요. 그냥 막 여기 막 물 설거지하다가 흘린 거 뭐 이런 거 다 묻어가지고 막 소매가 이만큼 늘어나고 이런 거 이렇게 입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그거 버리고 같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옷이더라도 예쁜 옷을 사서 입어요.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옷에 감차야 돼요. 이 50 넘은 분들 남녀를 불문하고 옷 벗겨놓으면 가관입니다. 똥 빼나오고 궁둥이 젖이고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집에서 잘 옷도 입어야 되고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잘 씻어야 돼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방에 가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깔끔한 분이신데도 연세가 드시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당신도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깨끗이 하라고. 제가 집사람 때문에 샤워를 2번씩 한다니까. 그리고 입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치과도 자주 가서 스케일링도 6개월마다 하시고 자기 관리를 해줘야 돼요. 내 옆에 냄새 나면 옆에 가기도 싫다니까 여자들이. 그런 사람에게는 성욕이 절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남자는 성교 횟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성교 방법을 생각하고 또 남자는 빨리 흥분하지만 여자는 천천히 흥분하는데 보통 남자는 이게 직접 애무하면 3분 이내에 거의 대부분이 사정이 가능한데 여자는 오르가즘 오르는데 최소가 11분이에요. 그래서 11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삽입해갖고 사정할 때 시간이 평균 세계 평균이 5분에서 7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자는 규칙적으로 많은 횟수를 원하고 여자는 성적 충동 횟수와 주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느끼면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은 안 느끼는데 한 사람은 느끼니까 이게 성적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남자는 섹스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지만 여자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성적인 갈망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성관계를 갖기 전에 전희가 있고 후희가 있죠. 근데 많은 남자들이 아내에게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여자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않으면서 이불 속에서 전의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몸이 빨리 달아오지 않는 거예요. 실제 전의는 평소에 말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느낌이 뚝뚝 들게 말을 하고 또 아내의 일을 거들어주고 그런 데서 아내 마음이 준비가 되면 몸은 자동으로 열려요. 그런데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일만 하고 뭐 게임만 하고 놀다가 이부자리에서만 하자고 하니까 아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성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은 감정적 충족이 먼저 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전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많은 남자들이 보통 포르노물에서 섹스를 보기 때문에 무조건 세게 격렬하게 오래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성관계에서 더 쾌감을 느끼는 것은 요즘 나오는 게 슬로우 섹스예요. 굉장히 천천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런 손등 하나도 이렇게 문질러면 아무 감각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손끝이 달라말라하게 이렇게 하면 내가 나를 만져도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게 애무 방법이에요.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성적 트러블이 생기는 게 매일 섹스를 생각한다. 남자가 50% 여자는 20%밖에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성적 욕구를 느낀다. 남자는 91% 여자는 반밖에 안 돼요. 하루에 평균 성적 충동을 남자는 4.75에 여자는 2회밖에 안 느껴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는 더 원하는데 여자는 원치 않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이제 10대, 20대는 성욕이 이렇게 높은데 여자들 이때는 성욕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 여자는 서서히 개발되다가 35세가 넘어서 50세까지가 남자는 떨어지고 여자는 올라가 있을 때예요. 요때만 트러블이 조금 적고 나이가 더 들면 여자는 더 훨씬 떨어지고 남자 나이도 많이 남아있죠. 성적 트러블이 35세에서 50세가 그나마 낮고 결혼 초기나 노후에 성적 트러블이 커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성욕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발기가 안 돼도 성욕은 있어요. 발기가 안 돼도.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 된 커플이 원하는 섹스 빈도도 남편이 부인보다 50%가 높고 현재보다 더 많은 섹스를 원하는 부부 비율이 남편이 60%, 여자는 32%. 섹스를 원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남자가 94%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남자는 더 많이 원하는데 여자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상담하고 나머지 사모님을 또 다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둘을 낳는데 사택이 좁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서재에 가서 목사님은 애들이 있다 보니까 방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은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죽겠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잘라니까. 그게 여기서 이제 성적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자꾸 원하고 아내는 하기가 싫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서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요. 보통 여자들은 아기 날 때 이렇게 아기를 밀어내잖아요. 그 밀어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옥시토신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젖을 물리죠. 젖을 물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여자들이 가슴을 애모받으면 아래도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젖을 빨 때 옥시토신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배란을 이렇게 못하게 막아줘요. 그러니까 옛날에 피임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보통 1년, 2년씩 보통 2년 정도 터울이 나잖아요. 이게 젖을 먹이면 그래요. 그동안은 배란을 그치게 해요. 그리고 굉장히 모성애가 강해집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여자들은 남편은 아주 귀찮기만 하고 관심이 없어. 애한테만 가. 그러니까 남편이 제일 힘든 때가 그때야. 그때가 가장 젊은 때고 성욕이 강할 때인데 아내는 싫어하고. 그런데 남자가 이 섹스가 남성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랑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남자는 성관계를 할 때 아내하고 사랑이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오르가즘 전후에 이렇게 오르가즘에 막 올라가려고 할 때 하고 그 후에 옥시토신이 500%가 나와요. 평소보다 남자는 이때 외에는 옥시토신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면 친밀감을 느끼고 배우자를 100% 믿게 되고 힘들었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성관계하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 그러니까 남자가 섹스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옥시토신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에요. 뭐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엔돌핀이 나와서 온몸의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에서 씻어내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곧 지속적인 섹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자기 아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지질 않아요. 섹스가 중단되면.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우리 성경에는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며 아내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로 관계를 맺었다면 상대방이 느낄 때 내가 좀 하기 싫더라도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봉사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이 상해 있으면 절대로 성적 욕구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보통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기분 풀어준다고 섹스를 해요. 남자는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꼈으니까 풀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섹스하고 마음 풀어지는 건 별개예요. 많은 여자들은 별개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언제나 감정이 상해 있으면 안 돼요.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다정하게 말해주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는 목소리를 높이면 안 좋아요.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갈등이 대부분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 갈등 해결하기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미움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란 마치 맨몸으로 가시덤불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관계가 있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상처도 있게 된다. 일방향이든 서로 간에든 말이다. 여러분, 이런 가시덤불 사이를 아무리 조심해서 지나가도 저렇게 긁히죠. 그러니까 이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인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니면 직장 동료들과도 지내다 보면 상처를 주거나 받을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밀 프로노는 기독교적 의미에서 죄는 존재 전체를 갈라놓는 분열이다. 가장 큰 죄가 뭐냐? 뭐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킨 것. 이게 죄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 이 죄입니다. 부부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 이게 죄예요. 교인들을 서로 저쪽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 그게 죄예요. 잠언 17장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툼은 죄입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We can predict whether they'll get a divorce or not with a greater than chance accuracy. And the reason we can predict is it's all in the way you start that makes a difference. So if I start to talk to my wife about a problem,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좀 요약, 아니 아까 그 말한 그대로 제가 녹취한 거예요. 우리는 그 커플이 이혼할지 이혼할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배우자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온유하게 말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된다. 반면 강한 어조로 윽박지르듯이 말하고 배려도 없다면 관계는 깨지고 이혼하게 된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투예요. 말투. 그래서 이 가트맨 박사가 이혼을 부르는 4가지 위험 요인을 들었는데, 첫째 비난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뭐야? 도대체 IQ가 몇이야? 또 경멸, 꼴의 남자라고. 또 남자는 뭐예요? 왜 우냐? 이런. 방어 반격. 제발 당신이나 잘해. 내가 언제 그랬냐? 아니면 이제 도피 담쌓기예요. 침묵 무시하는 거. 이 가트맨 박사가 유대인이거든요. 이분이 3,000쌍을 대상으로 부부간의 대화를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통계를 내보니까 이 이혼을 부르는 4가지 요인을 다 쓰는 부부의 92%가 정확하게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실제 이혼에 이르게 하진 않는다. 싸우는 방식이 문제다. 행복해지려면 성격이 아니라 뭘요? 행동을 바꾸면 된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흥분하여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 확률이 높다. 이게요, 자, 남편하고 여자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여기 초록색 여기가 이게 분노할 때 나오는 뇌파거든요. 부부가 싸움을 시작하고 5분이 지났을 때 남편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게 남자가 빨리 흥분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얼마 안 나오죠? 그런데 부부싸움이 끝나고 25분이 지났을 때 여자는 거의 다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남자는 이 분노했을 때 나오는 뇌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남자는 감정적이에요. 이게 남자는 뻘짓하면 싸우다 이혼해! 이러지만 여자는 그런 말 잘 안 하거든. 근데 여자가 이혼하자고 할 때는 끝난 거예요. 여자가 참아서 그렇지, 여자가 어느 날 차분하게 우리 이혼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다 돌아서고 마음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부부싸움 잘 싸우는 방법입니다. 적당히 부부싸움을 하라.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더 위험하다. 안 싸우는 걸 자랑하는 거, 보통 이제 남자들이 어떤 이렇게 부부 세미나를 해보면요, 남편들은 와서 그래요.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아내 말을 들어보면 안 그래요. 남편이 자기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참아주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참다 어느 날 우리 그만 삽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감정 표현을 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한다고 해서 서로 막 언성을 높이는 게 부부싸움은 아니에요. 그냥
여보 당신 이렇게 하는 거 나한테는 그게 마음에 걸려. 이게 얘기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의 주제를 벗어나지 말라. 링 밖으로 나가는 건 반칙이다. 애들 얘기를 했으면 애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돈 문제 얘기를 해서 돈 문제 얘기만 해야지 왜 돈 얘기를 하다가 성격 얘기까지 나오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주제를 벗어나지 마라. 세 번째는 시간과 규칙을 정해놓고 싸우라. 이제 이거는 훈련받지 않으면 좀 어려운데 저희 부부는 같이 부부대화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둘이 하다가 한쪽이 부부싸움이 될 것 같으면 한쪽에서 스톱 이렇게 걸면 30분 동안 말을 안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막 그때 해야 되는데 스톱을 거니까 이게 30분이 지나면 싸울 때 싸워야지 맥이 빠져갖고 이제 말이 가라앉아갖고 싸움이 안 돼. 예. 근데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내가 감정폭도 크지만 또 사과도 잘해요. 이제 저희 같은 소음인들은 화를 잘 안 내지만 소음인은 한 번 삐지면 한 달을 말을 안 하고 살아도 잘 살아요. 인내심이 강해. 근데 저희 집사람은 소양이인데 소양이는 하루도 말 안 하고 못 살아요. 이게 자기가 화내놓고 자기가 사과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루를 넘긴 적이 거의 없어요. 어느 쪽이든 한 사람이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골몰하지 말고 싸움의 근원을 차단하라. 저는 이제 이렇게 질서를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니 내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머리빗은 대부분 어디서 머리를 빗죠? 거울 앞에서 빗잖아. 그러면 쓰고 그 자리에다 놓으면 되잖아. 근데 왜 이놈의 빗이 거실에 가 있고 저 주방에 가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잔소리를 제가 계속 했거든요. 그게 단순하지만 그게 안 고쳐져요. TV 리모컨도 집사람이 TV를 켰으면 못 찾아.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다투고 그랬거든. 근데 한 번은 이제 홈플러스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리모컨 박스를 팔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저거 사가자. 집사람이 보더니 고개를 돌리더니 막 가. 그래서 사지도 못하고 이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고 집에 오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날마다 그 리모컨 아무데나 더 갖고 나한테 혼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거 사다 그 자리에다 딱 꽂아놓으면 이제 찾을 일도 없고 당신도 혼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그거 사다 놓으면 이제 거기다 안 꽂았다고 잔소리할 거잖아. 그 맞지.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 집에 제가 쓰는 머리빗은 거울 앞에다 끈으로 묶어놨어요. 왜? 싸움의 근원을 차단하려고. 그때부터는 빗을 찾으러 다닌 적이 없어요. 또 마지막 자존심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싸우면 그 상대방이 어디를 둘러야 아픈 걸 알거든요. 이게 꼭 자존심 상하는 걸 거둔다고. 그러면 그때는 속이 시원하지만 그게 상대방도 상처를 입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도 그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철칙으로 삼은 건 그거예요. 마지막 말은 하지 마라. 저는 지금까지 그래요. 이게 제가 누가 됐든 집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내가 말을 하다가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을 때예요. 그 마지막 말을 하면 사람이 못을 나무다 박으면 뺄 수 있죠. 그러나 그 나무에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마지막 말을 하면 나중에 자국이 상처가 꼭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백년해로 하려면 마지막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라. 저 당신 아무개 집사 좀 봐. 얼마나 여자한테 잘해. 가 살아보세요.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 서양 속담에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러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듬성듬성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하고 사는 사람이 나한테는 최고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인기 있는 집사님이 와서 내 곁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하고 그렇게 싸웠던 배우자가 와서 지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하고 잘하세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최고예요. 굴드라고 하는 사람은 부부간의 모든 문제는 상대방의 장점과 다시 자신의 단점을 생각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여러분, 남편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이 한번 버려보세요. 그 주워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재혼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결혼할 때는 장점을 보고 결혼하고 살면서는 단점을 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또 내 아내, 내 남편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의 신기술입니다. 첫째, 적절한 화해를 시도해라.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참 열이 오를 때 물 한 잔 먹고 다시 얘기합시다. 물 먹다 보면 기분이 가라앉아갖고 싸울 의욕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한쪽이 화해를 시도하면 상대방도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진정하게 해요. 사람은 심장 박동이 낮아졌을 때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때 문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심장 박동수가 높은 상태에서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기 쉽다. 그래서 사람이 흥분해서 호흡이 짧을 때는 나의 말이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타협하는 거예요. 결국 부부관계란 또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는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복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32년간 부부 문제를 연구해온 존 고트만 교수. 그는 갈등 자체가 사랑이 식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In fact, most people have conflict. 이분이 하는 말도 좀 제가 요약을 하면 대부분 부부싸움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싸우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회복의 대화를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잘못했어. 그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교회증언 5권에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다툴 때 사단이 지배하기 위하여 들어온다. 그는 너무도 자주 교회의 평안과 조화를 깨트리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얼마나 무서운 쟁투, 얼마나 쓰라린 일, 얼마나 증오스러운 일이 매우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던가. 불화와 다툼 때문에 어떠한 희망들이 깨어져 버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산산조각이 났던가. 사실 따지고 보면 사소한 거예요. 한비자는 태산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다 그랬어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세계 5대 난제가 있대요. 탕수육을 먹을 때 부어서 먹느냐 찍어 먹느냐, 부먹 찍먹, 저거 먹다 싸우는 부부가 있대요. 과자 봉지를 위에서 뜯느냐 옆에서 뜯느냐, 윗뜻 옆뜻. 마우스를 검지로 돌리느냐 중지로 돌리느냐, 바나나를 앞에서 뜯어 먹느냐 꼭지에서 뜯어 먹느냐, 화장지를 벽에 붙여서 거느냐 벽에서 떨어지게 거느냐. 이거 실제로 제가 미국에 부부 세미나를 갔다가 이것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를 만났어요. 시작은 여기서 시작됐어요. 남편은 가가 맞고 부인은 붓이 맞대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가가 맞아요? 나가 맞아요? 이거 제가 미국에서 실제 찍어온 거예요. 남편이 이게 맞대요. 벽돌이 맞대요. 왜 벽돌이 맞나 그랬더니 이렇게 화장지를 잡기가 쉽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부인한테 이게 내가 들어봐도 일리가 있는데 당신이 이게 왜 맞냐 그랬더니
그 집이 이제 미국은 보통 1층에 거실이 있고 2층이 침실이잖아요. 근데 그 거실 주방 옆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하나가 딸려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여자는 보통 원피스나 치마를 입잖아요. 이게 좁은데 이걸 이렇게 들고 앉다 보면 이게 줄줄줄 풀려 내려온다. 이게 걸려갖고. 그럼 이것도 일리가 있지.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맘대로 거느냐? 떨어졌을 때 가는 사람 마음이에요. 나머지는 그 화장지가 떨어질 때까지 팔자련이 하고 살는데요.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하는가 하면 나는 옳고 니는 틀렸다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옳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게 배타적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면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걸 포기해야 돼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걸 갖고 싸우다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성 씨가 이런 시를 썼어요. 화가 나서 한 번 치받으려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게 사람인 거예요. 짐승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짐승은 자극을 받으면 본능대로 반응해요. 남자는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갖고 있어요. 누가 내 발을 밟았을 때 화를 낼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줄 수도 있어요. 이 선택은 인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치받으려다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치받는 게 과연 행복할까? 이 리처드 칼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명사 심리치료사인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서문에 보면 어떤 나라에서 이분의 책을 번역 출판하게 됐는데 미국의 유명한 웨인 다이어 박사의 그 추천 사인을 책 표지에 인쇄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칼슨 박사가 웨인 다이어 박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내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책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 책을 추천도 안 했는데 남의 책에 있는 사인을 도용해서 딱 인쇄를 해놓은 거예요. 이 칼슨 박사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책 판매를 중단하라고 그러고 웨인 다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 보상을 하겠다. 며칠 후에 웨인 다이어 박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이거였어요.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마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서명은 그냥 쓰게 놔두시오. 아까 대머리 별로였지만 이거 바꿔보니까 멋있어 보여요? 얼마나 멋져요. 자, 여기서 한번 조화롭게 사는 두 가지 규칙을 우리 읽어봅시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첫째, 둘째, 그렇게 읽으면 사소해지질 않아요. 제가 다자를 크게 써놨죠? 이게 모든 것은 크게 소리 질러야 된다니까? 다 사소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다시 첫째, 둘째, 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짜증이 날 때, 남편이 뭔가 미울 때, 그때 마음속으로 뭘 하라고요? 다 사소한 거예요. 제가 신혼 초기에 제가 그랬죠. 집에서 컨트롤 하는 거 싫어한다고. 근데 집사람은 감정 기복이 커가지고 이렇게 화를 덜컥 내면 내가 그날에 이제 잠을 잘 때 저희 이제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큰 방은 이제 항상 부모님 드리고 조그만 방에서 잤어요. 이 침대를 지금까지 안 써요. 침대도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집사람이 시집 올 때 요만한 보루 하나를 사갖고 와서, 보루 아시죠? 거기서 30년을 살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를 바꿨는데 뭐 둘이 자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가 늘 팔베개 해주고 자니까
근데 집사람이 승기를 낸 날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불을 필 때도 저는 잘 때 이렇게 조용히 자요. 우리 집사람은 속펴 이렇게 하고 자요. 그러니까 이제 농에다 이렇게 딱 붙여서 피면 제가 농 쪽에 자야 되고 집사람이 여유가 있는 데서 자야 돼. 그날은 내가 집사람이 승기려고 한 날은 안 달라고 농 쪽으로 팍 붙어요. 붙어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탁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루가 좁으니까 자다 보면 발이 잠들 나가는 게 싹 옆으로 펴지면 발끝이 간질간질 타. 그럼 팍 오므려. 밤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몽롱해. 내가 그날 생각했어. 그냥 자기 전에 여보 미안해 다시 우리 잘해볼까? 이게 한마디만 했으면 800이 하고 그날 편하게 잘걸 밤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련을 떠는 거예요. 누가 됐든 한 사람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여보 아까는 내가 화내서 미안해 하고 이렇게 도닥거려주면 편안하게 살 것을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까 뭐예요? 모든 것은 다 자, 잠언 17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시비를 그쳐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건들면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로서는 이 말은 그것이 너희에게 달려있는 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승리를 내지는 마라. 네가 싸움을 걸지는 마라. 네가 평화를 깨지는 말아라. 네가 분열을 일으키지는 말아라. 남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결국 제가 배운 화평의 비결은 먼저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녀관계를 이해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두 번째는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세 번 해본 다음에 이건 고쳐질 게 아니다 싶으면 포기해야 돼요. 근데 포기하고 살려면 화가 슬슬 나거든요. 그때 제가 비결이 뭐냐면 심호흡을 하세요. 하고 속으로 아이고 팔자지 마. 내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렇게 하고 살면 돼요. 그 앨런 바브라 피주 부부가 이런 얘기했어요. 결혼을 앞둔 연인이나 이혼을 고려 중인 부부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평범 속의 진리를 답했다. 자기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란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대화를 피하지 말고 원하는 바를 명쾌하게 털어놓되 서로에게 바뀌길 강요하지 않아야 해요. 사람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는 저녁 노후를 있는 그대로 즐기라. 우리가 노후를 바꾸려고 안 하죠. 그냥 현재 남편 아내를 그대로 놓고 즐겨요. 좋은 면만 보고 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부싸움 집사람이 왜 주기적으로 저러나 그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 이게 내하수체인데 여기서 성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 희상하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희상하부가 성호르몬을 내보내는 밸브 역할을 해요. 열었다 닫았다 해요. 그런데 남자는 이 뇌하수체가 평생 일정한 양을 흘려보내요. 근데 여자는 이게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월경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란이 일어나고 나서 월경할 때까지 그때 한 2주 되나요? 그 기간인데 이때 여자들이 나타내는 증상이 150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과민 반응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기간에 섭섭해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로. 어떤 사람은 매운 거 땡기고 어떤 사람은 단 거 땡기고 약 3%인가는 요 기간 동안만 되면 도벽이 일어나요. 이게 자기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호르몬의 장난이에요. 남성 호르몬이요, 테스토스테론이 죽을 때 80 먹을 때까지 나오는 양이 차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피 속에 한두 방울 섞인 거 가지고 남자 성격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자도 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여성들이 그런 월경종 전 증후군이 심한 분들은 절대로 카페인을 먹으면 안 돼요. 커피를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안 돼요. 그것만 줄여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그게 있다는 걸 알고 주의가 돌아오면 더 부드럽게 대하고 짜증을 내더라도 이해해주고 도닥거려주면 괜찮아집니다. 한 가지 좀 우리 남편들에게 방법을 좀 100년 서로 해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이 신문에 난 건데 미국 최장수 부부입니다. 남자가 102세, 여자가 98세인데 결혼 8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대. 결혼한 지 81년이야. 그런데 화목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언제나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것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함께 지켜봤다면 부모 해로의 비결에 대해 언제나 아내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남자들이 훨씬 힘은 강하지만 절대로 여자 못 이깁니다. 여자들이 약한 것 같죠? 여자가 교회를 다니고 남자가 교회를 안 다니면 나중에 남자가 은퇴한 다음에 교회 다닐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남자가 교회 다니고 여자가 안 다니면 끝까지 안 다닐 확률이 높아요. 여자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진작에 일찍이 우리 남자들은 포기하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오래 삽니다. 자, 말을 마치면서 힐러리 클린턴 잘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고 국무장관을 지냈었죠. 근데 그 남편 클린턴이 그 비서하고 성추문 일으켰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걸 겪은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이외에 모든 것은 인생의 배경음악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의 부인이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만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돈을 수백억을 쌓아놓고도 산이 많이 하면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집에 살더라도 서로 피차에 아끼고 사랑하며 살면 최고의 행복이 거기 있고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모쪼록 세미나를 마치면서 여러분 가정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고 또 갈등이 더 줄어들고 또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그래서 이 교회도 이름 그대로 행복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이 평안과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 강한 천사로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갈등하고 또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면 주님, 이번에 배운 하나님의 이 교훈들이 우리 삶에 약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소한 문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피차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타협하고 양보하며 우리가 사는 가정과 이 교회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세종 행복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모시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손아래 젊은 사람들을 내 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수용하고 서로 품어주면서 이 안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도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가 있는 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회복시키셔서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상처가 치료되어서 다시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